야, 걸레. 3층 화장실 좀 닦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내 이름이 아니라 직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청소 도구를 챙겼다. 걸레, 세제, 수건. 익숙한 동작이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화장실로 들어갔다. 청소를 시작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았다. 바닥도 닦았다. 30분쯤 걸렸다. 나오는데 한 여직원이 들어왔다. 나를 보고 비켜달라는 듯 손짓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손짓만. 나는 비켜섰다. 여직원이 지나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익숙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청소 도구실로 들어갔다. 동료 아주머니들이 있었다. 정미 씨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김 언니도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으로 갔다. 직원 식당이 아니라 협력업체 식당이었다. 메뉴가 달랐다. 직원 식당보다 질이 떨어졌다. 정미 씨, 오늘 힘들었죠? 3층 화장실 진짜 더러웠던데. 괜찮아요. 할만했어요. 그래도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하려니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돈이 최고지. 우리는 밥을 먹었다. 말없이 피곤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계속 청소했다. 야, 걸레. 회의실 좀 준비해줘. 또 불렀다. 나를 걸레라고. 네. 대답하고 회의실로 갔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물컵을 준비했다. 임원들이 들어왔다.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투명 인간처럼. 나는 나왔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생각했다. 나는 박정미. 54살. 대기업 본사 청소팀.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랐다. 나를 걸레, 청소부, 아줌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박정미. 그리고 과거가 있었다. 10년 전 나는 이 회사 전산팀 과장이었다. 그날 아침.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나는 일어났다. 세수하고 옷을 입었다. 청소팀 유니폼. 회색 작업복.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다. 깨우지 않았다. 남편은 밤늦게 들어왔다. 피곤할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쌌다. 어젯밤 남은 반찬들. 계란말이, 김치, 나물. 간단했다. 가방을 챙겼다. 지갑, 핸드폰, 도시락, 수건.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조용했다. 아직 동네가 잠들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10분 거리. 버스를 기다렸다. 추웠다. 11월이었다. 버스가 왔다. 탔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회사까지 40분 걸렸다. 아침 6시 50분에 도착했다. 10분 일찍 왔다. 직원 출입구가 아니라 후문으로 들어갔다. 청소팀은 후문을 이용했다. 카드를 찍었다. 삑. 출근 완료 소리가 났다. 탈의실로 갔다. 사물함을 열었다. 가방을 넣었다. 청소 도구를 꺼냈다. 정미 씨 왔어요? 팀장 김미숙 씨였다.
50대 중반. 10년 선배였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날인데요? VIP 감사단이 온대요. 본사 감사하러. 감사단요? 네. 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 청소 더 철저히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특히 대회의실이요. 거기서 중요한 회의 한대요. 오전 10시에. 대회의실 제가 맡을까요? 그래요. 정미 씨가 제일 꼼꼼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구역으로 흩어졌다. 나는 대회의실로 갔다. 15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대회의실 문을 열었다. 넓었다. 30명쯤 앉을 수 있었다. 긴 테이블, 가죽 의자, 큰 스크린, 프로젝터.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다. 바닥도 닦았다. 유리창도 닦았다. 1시간쯤 걸렸다. 완벽했다. 먼지 하나 없었다. 됐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회의실을 나왔다. 다른 곳도 청소해야 했다. 복도, 화장실, 휴게실. 오전 9시 회사가 분주해졌다. 직원들이 출근했다. 복도가 시끄러워졌다. 오늘 감사단 온대요. 진짜? 회장님이? 네. 대박이죠? 긴장되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그룹 회장이 직접 온다는 건 큰일이었다. 나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오전 9시 30분, 갑자기 15층이 소란스러워졌다. 안 돼. 프로젝터가 안 켜져. 뭐, 지금 응급 상황이야. 전산팀 불러. 나는 청소를 멈췄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대회의실 쪽으로 가봤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임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프로젝터 켜지는데 화면이 안 나와. 케이블 문제 아니야? 아니야. 케이블도 다 꽂았어. 전산팀은 오는 중이래. 감사단 10시에 온다고. 30분밖에 안 남았어. 임원들이 패닉 상태였다.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문 밖에서 지켜봤다. 상황이 보였다. 프로젝터는 켜져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 노트북도 켜져 있었다. 하지만 연결이 안 됐다. HDMI 케이블 문제겠네. 아니면 해상도 설정. 10년 전 나는 이런 문제를 매일 해결했다. 전산팀 과장으로 조용히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청소부니까. 그때 전산팀 직원이 뛰어왔다. 20대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빨리 해봐. 30분밖에 없어. 전산팀 직원이 프로젝터를 만지작거렸다. 케이블을 빼고 꽂고. 하지만 안 됐다. 이상하네. 왜 안 되지? 자료는 클라우드에 있는데 접속이 안 돼요. 뭐? 클라우드도? 네.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은데. 해결 못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임원들이 소리쳤다. 전산팀 직원은 식은땀을 흘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봤다. 뭐? 한 임원이 물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청소부가 뭘 안다고? 다른 임원이 비웃었다. IT 문제예요. 청소나 해요. 하지만 나가봐요. 방해 말고. 나는 물러났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익숙했다. 이런 반응에 복도로 나왔다. 문 밖에 서 있었다. 안에서 계속 소란스러웠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안 됐다. 안 돼. 전산 팀장 불러. 팀장님도 모르시면 어떡해? 일단 불러. 빨리. 전산 팀장이 왔다. 40대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상황이 뭡니까? 프로젝터 안 되고 클라우드 접속 안 되고 난리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이 점검했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안 됐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때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사람들이 나왔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감사단이었다. 저기, 감사단 오셨습니다. 망했다. 임원들이 절망했다.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다. 감사단도, 임원들도. 뭐, 청소부가? 네. 저 전에 전산팀이었습니다. 뭐라고? 10년 전에요. 전산팀 과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감사단 사람이 말했다. 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나는 노트북 앞으로 갔다. 키보드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10년 만이었다. 하지만 기억났다. 모든 게. 내 이름은 박정미. 54살. 대기업 본사 청소팀.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다. 10년 전 나는 이 회사 전산팀 과장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 보자. 마이너스. 15년 전 나는 컴퓨터를 사랑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1등으로 졸업했다. 대기업에 입사했다. 전산팀 사원으로. 일을 잘했다. 빨랐다. 정확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다. 상사들이 칭찬했다. 박정미 대리 역시 최고야. 이 프로젝트 성공은 박정미 덕분이에요. 승진도 빨랐다.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5년 만이었다. 남자 동기들보다 빨랐다. 그들은 질투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실력으로 증명했다. 결혼도 했다. 같은 회사 다른 팀 과장. 좋은 사람이었다. 나를 존중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유능해. 고마워. 당신도 잘하잖아.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다. 둘 다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마이너스. 12년 전 임신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왔다. 여보, 어떻게? 뭐가? 일. 계속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육아휴직 쓰면 돼. 하지만 자리는? 괜찮아. 복직하면 돼. 법으로 보장돼 있잖아. 남편 말이 맞았다.
법은 나를 보호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권리. 나는 출산 휴가를 냈다. 그리고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 박 과장, 육아휴직 가요? 상사가 물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네.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인데. 대리님이 잘하실 거예요. 제가 인수인계 확실히 할게요. 알겠어요. 상사는 마지못해 승인했다. 하지만 불만이 있었다. 느껴졌다. 출산했다. 딸이었다. 예쁘고 건강했다. 이름은 서연. 우리 딸 이쁘다. 그러게. 엄마 닮았어. 아빠도 닮았어. 우리는 행복했다. 육아휴직 1년. 힘들었다. 아이 키우는 게 일보다 힘들었다. 밤에 울고, 낮에도 울고,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보람 있었다. 딸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첫 옹알이, 첫 미소, 첫 발걸음. 1년이 지났다. 복직 시기가 다가왔다. 여보, 다음 달에 복직해. 그래. 벌써? 응. 1년이 지났어. 시간 빠르네. 서연이 이제 돌이네. 그러게. 직장 어때? 잘 모르겠어. 왜? 요즘 전화가 안 와. 팀장님한테도, 동료들한테도.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불안했다. 하지만 희망을 가졌다.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 복직일이 됐다. 출근했다. 1년 만에 회사에 왔다. 낯설었다. 전산팀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봤다. 표정이 어색했다. 아, 박 과장님, 오셨어요. 네, 1년 만이네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이상했다.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팀장이 나왔다. 박 과장,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회의실로 갔다. 둘이서, 박 과장, 복직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네. 과장 자리가 지금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년 동안 팀 구조가 바뀌었어요. 과장 자리가 줄었어요. 그럼 저는 대리로 복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리요? 저 과장인데요. 죄송해요. 회사 사정이 그래요.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직급이 아니라 직책을 내려가는 거니까. 하지만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현실이었다. 육아휴직 후 복직.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배제하는. 어느 부서요? 총무팀이요. 행정 업무. 제 전공이랑 안 맞는데요. 죄송해요.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결정했다. 대리로라도 남기로. 전산팀에. 알겠습니다. 대리로 남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리로 강등됐지만 대우는 더 나빴다. 내 자리가 없었다. 책상도 컴퓨터도 구석 자리에 임시 책상을 놓았다. 박 대리, 여기 앉으세요. 네. 일도 없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 다른 사람들이 맡았다. 나는 잡일만 했다. 데이터 정리, 서류 작성,
회의록 타이핑. 박 대리, 이거 좀 정리해줘요. 박 대리, 회의록 작성해줘요. 박 대리, 커피 좀 타와요. 커피? 나는 과장이었다. 아니, 대리였다. 하지만 커피는? 네, 참았다. 먹고 살아야 했다. 딸도 있었다. 2년이 지났다. 견딜 수 없었다. 매일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자빌만 하고 여보 못 견디겠어. 뭐가? 회사. 나 완전히 배제당하고 있어. 그만둘래? 그만두면 뭐해? 다른 데 알아보지. 알아봤다. 하지만 어려웠다. 나이, 경력 단절, 육아. 죄송합니다. 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경력이 좀 단절되셨네요? 육아는 누가 해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3년이 지났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 나는 명단에 올랐다. 박 대리, 희망퇴직 신청하세요. 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요. 협조해 주세요. 하지만 퇴직금 50%더 드릴게요. 나는 고민했다. 남편과 상의했다. 어떻게 할까? 당신이 결정해. 내가 지원할게. 하지만 돈이. 괜찮아. 내 월급도 있고. 나는 결정했다. 퇴직하기로. 알겠습니다. 퇴직하겠습니다. 퇴직했다. 15년 다닌 회사를 전산팀 과장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실업자로 5년 전 실업 기간이 길어졌다. 2년. 재취업이 안 됐다. 여보, 미안해. 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다. 서연이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 뭐라도 해야겠어. 뭘? 일. 아무 일이라도. 신문을 봤다. 구인 광고를. 아무거나. 나이 제한 없는 것. 있었다. 청소일. 나이 무관. 경력 무관. 이거라도 해야겠어. 지원했다. 면접 봤다. 붙었다. 축하합니다. 합격이에요.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7시. 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일 구했어. 진짜? 어디? 청소. 청소? 응. 예전 회사. 청소팀.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일은 일이야. 하지만 당신 과장이었잖아. 옛날 일이야. 이제 청소부야. 남편이 날 안았다. 미안해. 내가 더 잘 벌었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함께 버티자. 그렇게 나는 청소부가 됐다. 예전 회사에서. 아이러니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몸도 마음도. 예전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숨고 싶었다. 저기, 박 과장님 아니에요? 아,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요. 네. 어색한 침묵. 민망한 표정.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발걸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척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오늘 VIP 감사단이 오는 날. 아침 7시 청소팀 회의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김미숙 팀장이 말했다. 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본사 감사하러요. 팀원들이 웅성거렸다. 회장님이요? 대박. 긴장되는데. 그래서 오늘 청소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지 하나 남기면 안 돼요. 네. 특히 15층 대회의실. 거기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오전 10시에. 누가 맡을까요? 박정미 씨가 맡아주세요. 제일 꼼꼼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준비했다. 나는 15층으로 올라갔다. 대회의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30인용 긴 테이블, 가죽 의자, 최신형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하나씩 닦았다. 바닥도 걸레로 2번 닦았다. 유리창은 신문지로 닦아 얼룩 하나 없게 만들었다. 1시간쯤 걸렸다. 완벽했다. 이 정도면 됐어. 회의실을 나와 다른 곳도 청소했다.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실. 오전 9시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다. 자료 준비됐어?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했어? 회장님 오시는 거 맞지? 십시라며. 1시간 남았어.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여직원이 뛰어왔다. 야, 걸레. 15층 화장실 좀 다시 확인해봐. 나는 멈춰섰다. 걸레. 내 별명. 네, 확인하겠습니다. 15층 화장실로 갔다. 이미 깨끗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했다. 휴지, 비누, 수건. 모두 충분했다. 나오는데 임원 한 명이 들어왔다. 부사장이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아, 실례합니다. 부사장이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잠깐 멈칫했다. 알아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역시 나는 투명 인간이야. 오전 9시 30분 15층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다. 프로젝터가 안 켜져. 뭐, 지금, 긴급, 전산팀 불러. 나는 청소를 멈췄다. 대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임원 5명이 안에서 패닉 상태였다. 프로젝터 켜지긴 하는데 화면이 안 나와. 노트북이랑 연결이 안 돼. 케이블 문제 아니야? 케이블도 다 확인했어. 다 꽂혀 있어. 한 임원이 리모컨을 난폭하게 누르고 있었다. 아무 소용 없었다. 전산팀은 오는 중이래. 빨리 와야 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어. 부사장도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프로젝터 먹통입니다. 뭐, 지금, 네,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부사장이 프로젝터를 직접 만져봤다. 소용없었다. 자료는 클라우드에 있는데, 접속이 안 돼요. 클라우드도? 네, 네트워크가 이상해요. 이럴 수가. 나는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프로젝터 화면을 볼 수 있었다. 신호 없음이라고 떠 있었다. HDMI 케이블이 불량이거나 노트북 해상도 설정이 안 맞거나 10년 전 나라면 10초 만에 고쳤을 문제였다. 하지만 나는 청소부였다. 말할 자격이 없었다. 전산팀 직원이 뛰어왔다. 20대 후반쯤. 숨을 헐떡였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빨리 좀 해봐. 전산팀 직원이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케이블을 빼고 다시 꽂고 설정 메뉴를 뒤졌다. 5분이 지났다. 여전히 안 됐다. 왜 안 돼? 이상하네요. 케이블도 정상이고. 빨리 해. 네. 전산팀 직원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압박감 때문이었다. 나는 알았다. 저 상태로는 못 고친다고. 긴장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안 됐다. 부사장이 화를 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20분밖에 안 남았어. 죄송합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고쳐? 네. 하지만 계속 안 됐다. 전산팀 직원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 팀장님 불러. 네. 전산팀장이 왔다. 40대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름은 최민수. 나보다 5년 후배였다. 예전에 내 밑에서 일했었다. 상황이 뭡니까? 프로젝터 안 되고 클라우드 접속도 안 됩니다. 최 팀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케이블, 설정, 네트워크 하나씩 점검했다. 5분이 지났다. 클라우드는 네트워크 문제 같은데 프로젝터는 고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15분밖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15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최 팀장도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오전 9시 50분, 10분 남았다. 안 돼. 여전히 안 돼.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임원들이 절망했다. 부사장도 얼굴이 창백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다. 10명쯤. 감사단이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룹 회장이었다. 70대 초반. 위험이 느껴졌다. 회장님. 부사장이 맞으러 나갔다. 회의실 준비됐나? 그게 왜 문제 있나? 죄송합니다. 프로젝터가 뭐? 고장 났습니다. 회장 표정이 굳었다. 지금 농담하나? 죄송합니다. 회의가 십시인 걸 모르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회장이 대회의실로 걸어갔다. 들어가서 상황을 봤다. 프로젝터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전산팀. 이게 무슨 꼴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실망한 표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걸어 들어갔다. 회의실 안으로. 모두가 나를 봤다. 청소부가 들어온 걸 보고 어리둥절했다. 실례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임원들, 전산팀, 감사단, 회장까지. 뭐? 부사장이 물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청소부가. 다른 임원이 비웃었다. IT 문제예요. 전산팀도 못 고치는데. 하지만 제가 전에 나가봐요. 방해 말고. 하지만 나가라고. 부사장이 소리쳤다. 나는 움찔했다. 그때 회장이 말했다. 잠깐. 모두가 회장을 봤다. 저 사람 말 들어봐. 회장님 하지만 시간 없잖아.
뭐라도 해봐야지. 회장이 나를 봤다. 당신이 고칠 수 있다고?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에 전산팀이었습니다. 전산팀? 네. 10년 전에 이 회사에서. 그럼 왜 지금 청소를? 사정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세요. 5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노트북 앞으로 갔다. 전산팀 직원들이 비켜섰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최 팀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가 나를 알아봤다. 눈이 커졌다. 박 과장님? 최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청소를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이것부터. 노트북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떨렸다. 10년 만이었다. 하지만 기억났다. 모든 게 단축키, 설정 메뉴, 문제 해결 순서. 먼저 프로젝터 문제를 봤다. 화면에 신호 없음이 떠 있었다. HDMI 케이블을 확인했다. 꽂혀 있었다. 하지만 느슨했다. 제대로 안 꽂힌 것 같았다. 빼고 다시 꽂았다. 단단하게. 화면이 바뀌었다. 신호 감지 중. 좋은 신호였다. 하지만 여전히 화면이 안 나왔다. 노트북 문제였다. 노트북 설정으로 들어갔다. 디스플레이 설정. 해상도를 확인했다. 문제를 찾았다. 해상도가 프로젝터 지원 범위를 벗어났다. 너무 높았다. 해상도를 낮췄다. 1920x 1080으로. 화면이 나타났다. 프로젝터에 노트북 화면이 떴다. 됐습니다. 임원들이 환호했다. 와, 진짜 됐어. 대박.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아직 클라우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자료는요? 클라우드에 접속이 안 돼요. 확인해 볼게요. 브라우저를 열었다. 클라우드 주소를 입력했다. 로딩이 안 됐다. 네트워크 문제였다. 와이파이 아이콘을 봤다. 연결됐다고 나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 됐다. 공유기 문제구나. 공유기 어디 있어요? 저기 캐비닛 안에요. 가서 열었다. 공유기가 있었다. 불빛을 확인했다. 인터넷 LED가 꺼져 있었다. 랜 케이블을 확인했다. 빠져 있었다. 누군가 청소하다가 뺐나 보다. 다시 꽂았다. 인터넷 LED가 켜졌다. 노트북으로 돌아왔다.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됐다. 클라우드도 됐습니다. 또 환호성이 터졌다. 완전 대박. 청소부가 전산팀보다 낫네. 전산팀 직원들이 민망한 표정이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잠깐. 회장이 불렀다. 네. 당신 이름이 뭐요? 박정미입니다. 박정미. 10년 전 전산팀이었다고? 네. 전산팀 과장이었습니다. 과장? 회장이 놀란 표정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과장이 왜 청소를?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했고 재취업이 안 돼서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장이 한참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회의 끝나고 다시 봅시다.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회의 시작합시다. 나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뭐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회의가 시작됐다. 나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다. 팀장 김미숙 씨가 왔다. 정미 씨, 무슨 일이에요? 다들 난리예요. 네. 당신이 프로젝터 고쳤다며요? 아, 네. 어떻게 그걸 해요? 제가 전에 전산팀이었어요. 네. 전산팀? 네. 말 안 했었죠. 죄송해요. 아니, 놀라워요. 진짜로. 팀장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회장님이 정미 씨 찾으시나 봐요. 회의 끝나고. 네. 들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모르겠어요. 1시간 후 회의가 끝났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감사단이 나왔다. 표정들이 밝았다. 회의가 잘 됐나 보다. 부사장이 나왔다. 나를 보고 다가왔다. 박정미 씨? 네.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장 혼자 남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계셨다. 앉으세요. 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긴장됐다. 박정미 씨. 네.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회의 잘 마쳤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전산팀도 못 고친 걸 고쳤잖아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운? 실력이죠. 회장이 나를 쳐다봤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과장까지 한 사람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모든 걸 육아휴직, 복직, 강등, 소외, 퇴직, 재취업 실패, 청소일. 회장은 조용히 들었다. 표정이 굳어갔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누구 책임인가요? 팀장? 부서장? 모두요. 시스템 문제예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 우리 회사가 그렇게 됐나요? 네. 겉으로는 복직을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배제합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이 회사 대표니까. 회장이 일어났다. 박정미 씨,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요? 전산팀에. 네. 당신 실력 봤어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월급 10배 드릴게요. 그리고 직급도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차장으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꿈인가 싶었다.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합니다. 회장님, 눈물이 났다. 10년 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오늘 발표 자료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전문가 눈으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너무 복잡했습니다. 30장이나 되는데 핵심이 안 보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장이 웃었다.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핵심만.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해주세요. 지금요? 네. 30분 드릴게요. 회장이 노트북을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발표 자료를 다시 봤다. 30장, 그래프, 표, 텍스트가 가득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실적 상승, 비용 절감, 미래 전략. 나는 새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 장, 깔끔하게. 제목 2023년 성과와 2024년 전략. 세 부분으로 나눴다. 1. 올해 성과 그래프 하나, 숫자 3개. 2. 비용 절감 표 하나, 핵심 수치. 3. 내년 전략 화살표 다이어그램. 모든 걸 한 화면에.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20분 만에 완성했다. 됐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봤다. 눈이 커졌다. 이거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30장을 한 장으로. 그것도 더 명확하게. 핵심만 남겼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죠. 박정미 씨, 당신은 진짜입니다. 회장이 나를 보며 웃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전산팀 차장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 회사에서 걸레라는 말 금지할게요.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가슴이 뭉클했다. 회장이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불렸는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사하죠. 오늘 우리 회사를 구해줘서.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임원들, 직원들, 청소팀. 모두 나를 쳐다봤다. 박정미 씨, 부사장이 다가왔다.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직하래요. 전산팀 차장으로. 모두가 놀랐다. 차장요? 바로. 네. 대박이네요. 사람들이 박수쳤다. 하지만 어색한 박수였다. 방금 전까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다. 최민수 전산팀장이 다가왔다. 박 과장님. 아니, 차장님. 네, 최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왜요? 10년 전 제가 박 과장님 자리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가신 동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최 팀장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시스템 문제예요.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최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요. 청소팀 아주머니들이 왔다. 정미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몰랐어요. 정미 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차장이래요. 진짜 대박. 팀장 김미숙 씨도 왔다. 정미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도 몰랐어요. 정미 씨 과거를. 말 안 했으니까요. 왜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과장에서 청소부로 떨어진 게. 팀장이 내 손을 잡았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당당하세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다. 이번에는 직원 식당으로 갔다. 협력업체 식당이 아니라 자격이 생겼으니까.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예전 동료들이 보였다. 나를 보고 놀랐다.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 오늘부터 복직했어요. 전산팀 차장으로. 네. 진짜요? 네. 대박. 축하드려요. 밥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혼자. 아직 어색했다. 한 여직원이 다가왔다. 30대 초반쯤. 전산팀 대리였다. 저기, 차장님? 네. 같이 앉아도 돼요? 그럼요. 여직원이 앉았다. 저 이수진이에요. 전산팀 대리예요. 아, 네. 반가워요.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요. 저도 육아휴직 고민 중이었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무서워? 복직이요. 자리 없을까봐. 근데 차장님 보고 용기 났어요. 복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수진 대리가 웃었다. 차장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힘내세요. 육아휴직은 권리예요. 네, 갈게요. 그리고 복직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후에 인사팀에 갔다. 복직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인사팀장이 맞았다. 박정미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직접 지시하셨어요. 전산팀 차장 발령. 네. 그리고 월급도 기존 청소팀의 10배로. 10배요? 네. 회장님이 약속하셨다고. 믿을 수 없었다. 월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받으실 거예요. 실력에 맞게 서류를 작성했다. 서명했다. 공식적으로 차장이 됐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전산팀 사무실로. 네,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차장님. 인사팀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진짜구나. 꿈이 아니구나. 10년 만에 돌아왔다. 내 자리로. 다음 주 월요일 첫 출근이었다. 새벽이 아니라 오전 9시 출근이었다. 청소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었다. 후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갔다. 출근하셨습니다. 박정미 차장님. 경비가 인사했다. 내 이름을 불렀다. 걸레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전산팀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팀원들이 박수쳤다. 차장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민수 팀장이 나를 안내했다. 차장님 자리입니다. 창가 자리였다. 넓은 책상, 최신 컴퓨터, 편한 의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차장님.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했다. 10년 만에 다시 내 계정으로. 박정미 차장님 로그인. 환영합니다. 화면에 떴다. 눈물이 날 뻔했다. 최 팀장이 회의를 소집했다. 팀 전체 회의하겠습니다. 모두가 모였다. 10명쯤. 오늘부터 박정미 차장님이 합류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미입니다. 10년 전 이 팀에서 과장으로 일했고 여러 사정으로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차장님, 첫 업무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다음 주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전산 현황 보고인데 자료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를 받았다. 파워포인트 50장. 복잡했다. 그래프, 표, 텍스트가 빼곡했다. 이거 좀 많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장으로 줄일게요. 네. 한 장요? 네. 핵심만 남기면 돼요.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50장을 분석했다. 핵심을 추출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시스템 안정화, 보안 강화, 효율성 개선. 한 장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세 부분으로 나눴다. 1. 현재 상태 신호등 색깔로 표시. 2. 주요 성과 숫자 3개. 3. 향후 계획 타임라인 하나. 깔끔했다. 한눈에 들어왔다. 완성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보여줬다. 모두 눈이 커졌다. 와, 진짜 한 장이네요. 이게 더 명확해요. 차장님 대단하세요. 최 팀장도 감탄했다. 이거 완벽합니다. 임원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임원회의, 최 팀장이 발표했다. 내 자료로. 임원들 반응이 좋았다. 오, 이번 자료 깔끔한데? 한눈에 들어오네. 누가 만들었어? 박정미 차장님이 만드셨습니다. 아, 그 유명한 박 차장? 네. 역시 실력자네. 회의 후 부사장이 나를 불렀다. 박 차장? 네, 부사장님. 오늘 발표 자료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자료는 박 차장이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10년 전 일 미안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당시 임원이었으니까.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재미있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프로젝트를 맡았다.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3개월짜리 대형 프로젝트, 팀을 꾸렸다. 5명, 모두 젊은 직원들이었다. 차장님, 저희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매일 회의했다. 진행 상황 체크, 문제 해결, 방향 설정.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 그 방법이 있네요.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팀원들이 따랐다. 존중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에. 한 달이 지났다. 프로젝트가 순조로웠다. 차장님,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장님 리더십이에요. 고마워요. 어느 날 이수진 대리가 찾아왔다. 지난번 식당에서 만난 그 직원. 차장님. 네, 수진 씨. 저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진짜요? 축하해요. 차장님 덕분이에요. 용기 냈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복직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믿고 갈게요. 힘내세요. 육아도 복직도. 네. 이수진 대리가 밝게 웃으며 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흘러갔다. 나는 돌아왔다. 내 자리로. 3개월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시스템이 개선됐다. 속도가 30% 빨라졌다. 오류가 50% 줄었다. 사용자 만족도가 올라갔다. 모든 지표가 좋아졌다. 박 차장님 덕분입니다. 팀원들이 말했다.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차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차장님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팀원들이 고마워했다. 진심이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층 대회의실에서 3개월 전 프로젝터가 고장났던 그곳. 임원들이 참석했다. 부사장, 전무, 상무, 그리고 회장도 왔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이 말했다. 목소리가 따뜻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박정미 차장을 중심으로 팀이 하나 돼서 이뤄냈습니다. 나이도, 경력도,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한 목표로 뭉쳤습니다. 더 큰 박수. 박 차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앞으로 나갔다. 떨렸다. 하지만 당당했다. 박 차장, 3개월 동안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리더십이 좋았다는데요? 저는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실제 일은 팀원들이 다 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회장이 웃었다. 그리고 진지해졌다. 박 차장,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회장님. 10년 전에 왜 이 회사를 나갔어요? 실력이 있었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봤다. 임원들도 팀원들도.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자리를 없앴어요? 특정 개인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시스템? 네. 육아휴직자를 환영하지 않는 조직 문화요. 겉으로는 복직을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밀어내는 분위기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원들이 불편한 표정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과장이었는데 대리로 강등됐습니다. 직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요. 법적으로는 합법이었습니다. 직급은 유지하되 직책만 내려간 거니까요. 그 다음은 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 다른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저는 잡일만 했습니다. 어떤 잡일? 데이터 정리, 서류 작성, 회의록 타이핑, 그리고 커피 심부름.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다. 불편한 침묵이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2년을 버텼지만 결국 퇴직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경력 단절, 육아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5년 전에요. 회장이 눈을 감았다. 한참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지금은 어때요? 그 문화 여전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가면 돌아올 자리가 없을까 봐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식? 네. 육아휴직은 권리입니다.
복직도 권리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직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리를 보장하고 업무를 주고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문화를 육아휴직자가 당당히 복직할 수 있게. 나는 놀랐다. 진심인가 싶었다. 그리고 박 차장, 당신이 그 일 맡아주세요. 저요? 네. 육아휴직 복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당신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니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프로젝트 성공시킨 사람이잖아요. 회장이 웃었다. 전담팀 만들어 드릴게요. 예산도 드리고요. 6개월 안에 프로그램 완성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박 차장이라면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큰 박수, 진심 어린 박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회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박 차장, 잠깐만 남아주세요. 네, 회장님. 회의실에 회장과 나 둘만 남았다. 회장이 창가로 갔다. 나도 따라갔다. 저기 보이는 빌딩 보이죠? 네. 저기가 우리 경쟁사예요. 올해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받았어요. 우리는 10위예요.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회장이 나를 봤다. 왜 떨어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요. 인재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 때문에, 출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우리가 놓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회장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실력 있고, 경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청소부로 만들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 회장님, 바꾸고 싶어요. 당신 도움으로 우리 회사를 진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박 차장, 당신이 이 회사 미래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가 성장해요.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기회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회장이 창밖을 다시 봤다. 1년 후에는 우리가 1위 할 거예요. 당신 덕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10년 전 내가 떠날 때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잘못됐던 거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시스템을 바꿀 기회를 얻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믿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육아휴직 복직 프로그램 팀장이 됐다. 전담팀을 만들었다. 5명. 모두 육아휴직 경험자들이었다. 이수진 대리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다. 차장님, 복직했습니다. 축하해요. 차장님 말씀대로 힘들지 않았어요. 자리도 그대로였고요. 다행이네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다른 분들을 고마워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체계적으로 1. 복직 전 상담 2. 복직 후 멘토링 3. 유연근무제 지원 4. 재교육 프로그램 하나씩 실행했다. 효과가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복직률이 올라갔다. 70%에서 90%로 퇴직률이 줄었다. 복직자들이 회사에 남았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직원들이 행복해했다. 차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차장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전체 직원 회의가 있었다. 강당에 모였다. 500명쯤.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집중했다. 우리 회사가 올해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를 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특히 육아휴직 복직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큰 박수.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미 차장님 나와주세요. 나는 연단으로 올라갔다. 떨렸다. 500명 앞이었다. 박 차장,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박정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까지 이 회사 청소팀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모두 놀랐다. 그 전에는 전산팀 과장이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퇴직했고 재취업이 안 돼서 청소를 했습니다. 조용해졌다. 모두 집중했다. 사람들은 저를 걸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대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증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월급 10배를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건 월급 10배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고요? 존엄성이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걸레가 아니었습니다. 박정미였습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지 않았다. 여러분, 육아휴직은 권리입니다. 복직도 권리입니다. 이름으로 불릴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걸 보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큰 박수, 진심 어린 박수.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다. 30대 여자였다. 차장님, 네. 저도 복직 준비 중이에요. 차장님 덕분에 용기 났어요. 다행이네요. 차장님이 저희한테 희망이에요. 고마워요. 다른 직원도 왔다. 40대 남자였다. 차장님, 저는 남자인데도 육아휴직 고민 중이에요. 당연히 가셔야죠. 주변에서 말리는데. 개의치 마세요. 당신 권리예요. 감사합니다. 용기 낼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다. 남편과 딸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가 뛰어왔다. 13살, 중학생 2학년이 됐다. 키가 많이 컸다. 이제 내 어깨까지 왔다. 오늘 뉴스 봤어. 엄마 나왔어. 회사에서 상 받았다며? 응. 1위 받았어. 대박. 완전 대박. 내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엄마 대기업 부장이래. 고마워. 친구들이 부러워했어. 멋있는 엄마 있다고. 그래. 고마워,
딸. 남편이 다가와서 안아줬다. 꽉. 자랑스러워. 여보.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 10년 전에 포기하지 않아서, 5년 동안 청소하면서도 자존감 잃지 않아서, 기회 왔을 때 증명해서, 당신 덕분이야. 옆에서 지켜줘서, 믿어줘서, 힘들 때 안아줘서, 아니야. 당신 혼자 힘으로 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었어. 진짜로. 우리는 한참 안고 있었다. 서연이도 끼어들었다. 가족 포옹. 우리 셋이 최고야. 서연이가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이 미리 장을 봐뒀다.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야채, 쌈장.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고기 먹자고. 고마워, 여보. 당연하지. 우리 부장님 축하하는 날인데. 고기를 구웠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좋은 냄새가 났다. 서연이가 상추를 준비했다. 쌈을 싸서 먹었다. 맛있었다. 엄마, 청소할 때 진짜 힘들었어? 서연이가 물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 힘들었어?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어. 마음이 더 힘들었겠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사람들이 무시했어? 응. 이름도 안 불러줬어. 걸레라고 불렀어. 서연이 얼굴이 굳었다. 너무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세상이었어. 청소부는 투명인간 취급받는. 화 안 났어? 화났지. 많이. 근데 참았어. 왜?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너 학원비도 내야 하고, 아빠 도와야 하고. 서연이가 울먹였다. 미안해, 엄마. 내가 돈 많이 들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나는 서연이를 안았다. 엄마가 선택한 거야. 너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후회 안 해. 전혀. 진짜? 진짜야. 너는 엄마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엄마. 그래서 포기 안 했어. 서연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끝까지 버티는 모습. 다시 일어서는 모습. 남편도 말했다.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계속 가라고. 응.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엄마처럼. 그래. 넌 할 수 있어. 엄마 딸이니까. 우리는 계속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가 학교 친구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회사 동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육아휴직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다. 엄마, 그 프로그램 정말 좋은 것 같아. 고마워.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겠다. 그러면 좋겠어.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영웅이야. 진짜 영웅.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서연이가 도와줬다. 남편은 쓰레기를 버렸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밤 11시 서연이가 잤다. 남편도 먼저 잤다. 나 혼자 깨어 있었다. 베란다로 나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하늘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나는 해냈다. 중얼거렸다. 돌아왔다. 아니, 새로 시작했다.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육아휴직, 복직, 강등, 소외, 퇴직, 재취업 실패, 청소, 무시, 고통, 그리고 기회, 증명, 복직, 승진, 인정, 프로그램 1위. 길고 힘든 여정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월급 10배, 부장 승진. 물론 좋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다. 사회적 지위도 올라갔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다. 이름, 존엄성, 인정, 가치. 내가 걸레가 아니라 박정미라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였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회장한테서 박 부장, 오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가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회장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당당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내일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박정미. 내 이름 10년 만에 찾았다. 아니,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걸레로 불리는 사람들,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이름을 돌려줄 것이다. 그게 내 새로운 사명이었다. 내 새로운 시작이었다. 별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엄성 잃은 사람들을 위해, 나처럼 고통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나처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봄바람 같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다. 나는 웃었다. 환하게, 별을 향해,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버텨줘서, 싸워줘서. 누구한테? 나 자신한테. 10년 전의 나한테. 5년 전의 나한테. 어제의 나한테. 오늘의 나한테. 모두한테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잘할게. 계속 싸울게. 포기하지 않을게. 베란다에서 한참 서 있었다. 별빛 아래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폐 깊숙이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었다. 박정미로서의, 진짜 나로서의, 걸레가 아닌 당당한 박정미로서의. 10년이 걸렸다. 길었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다. 모든 고통이, 모든 눈물이, 모든 무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진짜 힘은 넘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데서 온다는 것을. 나는 넘어졌다. 바닥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일어섰다. 다시 일어섰다. 그게 나를 증명했다. 그게 나를 정의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도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박정미로서의 하루. 기대됐다.